네. 안녕하세요. 네,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떤 거 얘기하려고 하죠? 네. 저희가 일단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재산세 관련 이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2020년 11월 3일날 따끈따끈하네요. 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네. 네. 이게 내용은 이제 천천히 보긴 할 텐데 이거 진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 공시가격 자체가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거의 60가지의 행정적 목적으로 쓰인다고 하던데요. 60가지. 재건축 부담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연금 받을 때 기초연금 기준이 되는 것도 이 공시가격 재산이고 네.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파급 효과가 있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재산세, 그러니까 보유하는 거에 대한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워낙 많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회계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이 골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시지가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낮다 보니까 이 공시지가를 한번 올리겠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토지를 이제 그 현실화되는 시세에 맞게 공시지가를 올리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이제 공시가격을 올리다 보면 재산세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공시가격에 맞게 이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같이 올리겠다는 내용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세에 차등을 둬서 그걸 연착륙시키겠다. 네네. 그런데 9억 원 미만은 아무래도 좀 서민들이라 해야 되나? 평범한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10년에 걸쳐서 그 다음에 15억 이상은 이제 좀 5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짧게 두겠다는 얘기네요. 이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그 현실화율, 그러니까 실제 시세의 한 90%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게 목표를 보니까 2035년까지 어쨌든 전부 다 90%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산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그 토지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토지는 좀 빨리 그 90%를 이룩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단독주택이 조금씩 올려서 이제 2035년까지 이제 90%를 달성하게 하려는 굉장히 이제 중장기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원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되게 많잖아요. 같은 그렇죠. 동, 아니면 바로 옆집 이런 데 거래가 많이 나타나서 이거를 구하기가 쉬운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 평창동 이렇게 거래가 빈번한 곳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해서 약간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야,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9억이라는 기준을 쪼개서 이제 지금 정책을 말했는데 사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실 시세가 9억인 아파트가 이제는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서울만 해도 9억은 당연히 넘는데 내 거가 아니고 이 9억 미만은 9억 미만은 이제 3년간 이렇게 유보를 시킨다고 했다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9억이 넘어가니까 해당될 텐데 도대체 그러면 9억 미만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서울은 이제 진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진짜? 올라서.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많이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확실히 서울 안에 집값들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서울만 딱 국한해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진짜 9억 원이라는 게 고가주택이 기준이 진짜 이제는 9억이 정말 고가주택인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긴 있어요. 웬만한 거는 진짜 10억, 20억, 30억 너무 비싼 것 같아. 맞아요. 그런 애들이 진짜 고가주택 같고. 그쵸. 지금 이제 9억이라 그러면은 보통 서울 시세가 그 정도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근데 또 여기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공시 가격에 맞춰서 재산세를 올린다는 건데 사실 주택 하나만 가지고서 진짜 아등바등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단지 이제 내가 이제 9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높아지면 부담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공제해서 재산세를 그거 좀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은 재무제표에서 자산 사이드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순자산만 본다는 건. 네, 부채 빼고 순자산만.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찾아봐야겠는데. 단순히 저도 사실 1주택자이긴 한데 축하드립니다. 좀 어렵게 이제
은행의 힘을 빌려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요걸로 인해서 저도 이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금 아둥바둥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재산세까지 더 올리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아시는 분은 이제 실내로 서초 쪽에 조금 그 어떤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상속을 받았는데 그분의 자체가 이제 소득이 높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 뭐 종부세도 높아진다는 말이 있고 요 재산세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나중에는 요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걸 팔고 딴 데를 가야 되나 이런 말을 하시는데 여기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뭐 진입조차 못하고 있지만 들어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제 나와야 되냐 그런 사람들도 네,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도 있는데 네, 요것도 잠시 그러면 설명을 드리면 그거 1주택자 대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이제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는 또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어요. 6억 원이에요? 예,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05%를 인하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공시가격이 계속 시세만큼 높아지는데 6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있을까?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히 이제 가격으로 자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서초구에 살면서도 능력이 안 되면 또 이걸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차라리 요거 플러스 또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까지 같이 고려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단순히 이제 비싼 집을 들고 있다고 이걸 재산세를 내라고 하면 당장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진짜 어렵게 이 집 하나 이제 마련을 했는데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은퇴한 나이에 이제 갑자기 나는 이 집 한 채로 좀 생활을 하고 있다가 재산세, 종부세 이것까지 많이 내라고 하면 너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는 아직 집이 없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네. 이게 그렇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인컴에 대해서 내는 소득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BS 자산에 대해서 내는 소득이 있는데 재산세 목적 자체가 아무래도 자산에 대해서 가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담을 조금씩 올리는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너무 갑작스럽다. 너무 갑작스럽게 현실화하면서 이 과표 자체가 좀 확 오르면은 이게 좀 납세자의 그래가지고 가능성 좀 해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중장기적이고 이제 아까 보니까 35년까지 그러니까요. 갑작스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부동산 집값 같은 거를 좀 잡으려 그러면은 보유세를 좀 약간 강화를 하고 양도세를 줄이는 게 오히려 맞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 그래야지 이제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아까 전에 보니까 양도세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확실히 좀 낮춰가지고 거래는 좀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1주택자든 어쨌든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더라도 어쨌든 비슷한 집을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 부담이 없어야지 어쨌든 내가 딴 데로 또 갈 텐데 내가 차익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세금을 다 내버리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집 팔고 딴 집을 가는 게 아니라 딴 집을 전세를 들어가. 그럼 좀 약간 안타까운 사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단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이제 좀 본인의 생각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 분씩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시세에 맞게 공시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거기에 맞게 재산세까지 같이 올린다고 하니까 그거는 단순히 이제 가격에 맞춰서 올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이제 소득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요건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게 맞지 않냐. 단순히 이제 집 한 채 들고 있다고 재산세가 점점 높아지는 거는 좀 납세자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도 약간 아무래도 이쪽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보유세도 있고 양도세가 있는데 저는 보유세를
높일 거면 양도세를 좀 조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가 있어야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마케팅, 네, 마케팅을 전공했어야 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